그 마취를 한 간호사하고 집도한 의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처벌은 그러니까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네요. 일단 과실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찰은 이제 과실치상죄로 입건을 했는데 네. 과거의 판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네. 무죄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요. 이제 산모가 복통을 호소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의사와 병원 측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사망한 것은 태아에 대해서는 사망하는 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요, 과실로. 또 산모가 다치지 않았거든요. 태아가 다친 거, 사산한 거에 대해서 이 산모에 대해서 상해죄로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 이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직접 이제 진료를 하지 않고 카톡으로 간호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산모를 좀 잘 돌봐라.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 무죄 선고가 나왔거든요. 물론 형사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 그런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형사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이렇게 처벌 받는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다시 처벌을 다 끝나고 나와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저희 가족이 또 이런 사람들에게 진료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처벌받고 나와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이번 사건은 특히나 태중에 아이를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의사의 면허 자격에 문제가 되는 결격 사유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뭐 마약류 관리법에 위배되거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정도까지는 이제 의사가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때는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이것이 소극적으로 진료에 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무서워서 제대로 적극적인 진료를 못할 수 있다. 이런 반발이 있어서 또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번 경우에 환자 가족들이 처음에 이제 신고한 내용 부동의 낙태죄. 이게 받아들여졌다. 네. 그러면 의사 면허 취소되고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의 부동의 낙태죄는 아까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커다란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